개인 주도 장세였잖아요. 그 네네. 전에는. 근데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더 집중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수급적인 요인들이나 변화 속에서 쌍바닥까지 다시 네. 좀 저점을 보러 가지는 않을 것 네. 같다.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도 주가도 그렇고 이들의 주가랑 CDS 프리미엄이랑 괴리가 좀 많이 맞아요. 벌어졌는데 시장에서도 지금 둘 중 하나는 좀 잘못됐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현상들 조금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닷컴버블 시절에도 비슷한 부분이 네, 있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때는 결국에는 안 좋은 결과가 네. 나왔죠. 다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은 수요가 막대하고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돈을 투자하지 않으면 사실 자금력 그리고 전력 이쪽은 중국 쪽이 훨씬 좀 강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좀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게 아닐까. 우려스러운 변수는 이제 최근 시장을 보면 최근 시장 흐름을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우리 인포맥스 라이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저는 시장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그동안 수급 꼬임 현상들이 좀 많이 풀리고 있다.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참 7월 한 달 동안 너무 힘들었던 것 네, 같아요. 말도 안 돼요. 22% 빠졌잖아요. 네, 자고 일어나면 시장이 보는 게 두려울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이 빠졌고 외사 쪽에서도 계속 우리나라에 대한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레버리지에 관련된 수급들, 쏠림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우려를 계속 낮게 만들었는데 7월 31일부터 예탁금 상향이 진행이 네. 되고 그때부터 계속 거래대금이 좀 줄어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이제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땐 거의 15분의 1로 줄어들 정도로 레버리지 ETF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상당히 좀 거래 대금 자체가 확 줄어든 그 모습이 정도면은 나타나서 그냥 그 자연사 있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이게 진짜. 네, 이제 다 떠나시고 있다. 네. 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외사 쪽에서도 이야기 많이들 했죠. 우리나라 지금 레버리지 관련돼서 거의 네. 좀 진정이 되고 있다. 90% 이상 진정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수급적으로 꼬였던 부분들이 완화되기 시작을 했고 시장의 기회가 좀 열렸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꼭 우리가 원래 그렇지 않았거든요. 사실 국내 증시가 보통은 그 달마다 주도 섹터가 있었고 주도 네. 테마가 있었는데 네. 7월 달에는 찾아보기 힘들었고 그 네. 전에도 반도체만 집중되는 현상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투자의 기회가 넓다라는 생각은 좀 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택지가 좁아서 쉬울 수는 있겠지만 기회 자체가 다양한 섹터에서 열리지는 않았었다라고 보는데 그게 8월 들어서부터는 다시 한번 우리나라 증시가 예전의 모습을 좀 찾는 그런 양상들. 그래서 딱 주도 섹터가 여기다라고 지금 당장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순환매라는 키워드가 8월 들어서부터는 좀 두드러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우호적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보니까 예탁금이 100조 이하로 떨어졌더라고요. 네, 근데 맞습니다. 신용 잔고는 또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뭐 시장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지치셨고 네. 불신이 많이 생긴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신용 잔고가 좋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코스닥 중심에 워낙 많이 빠진 종목들은 뭔가 수급이 들어와줘야지 또 다시 맞습니다. 한번 네. 탄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7월에 이 폭락은 사실상에 그냥 어느 정도 일단락됐고 이제는 조금 회복이 되어가는 국면으로 보면 되는 거겠네요. 뭐 한 방이 더 남았다거나 보통 우리가 폭락한 다음에 다들 걱정하는 게 또 쌍바닥 보러 갈까봐 이거를 걱정하잖아요. 네. 예, 근데 이 쌍바닥 찍을 가능성은 없고 회복하는 경로를 보시는 거죠. 네, 저는 일단은 더 크게 막 엄청 밀릴 거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고요. 다만 속도 조절은 확실히 이제 앞으로 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반기부터는 그동안 주도했던 코스피 안에서의 반도체가 속도 조절은 좀 다소 들어갈 수 있겠다. 네. 네. 예전만큼 빠른 속도로 다시 한번 상승세가 이어지기는 좀 어렵다라고는 보지만 우리가 7월 달 그리고 6월 달 계속해서 시장이 올라가면서도 이야기했던 게 환율이 좀 불안불안하다, 걱정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시장에 집중하고 있는 그 사이에 사실 환율은 많이 내려왔거든요.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달러원 환율에 많이 진정이 됐고 그에 따른 외국인들의 수급의 변화라던가 네. 이런 부분들의 가능성이
좀 열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게 8월 들어서부터 우리나라 아까 앞서서도 제가 수급 말씀드렸지만 개인 주도 장세였잖아요. 그 네네. 전에는. 근데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더 집중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수급적인 요인들이나 변화 속에서 저는 쌍바닥까지 다시 네. 좀 저점을 보러 가지는 않을 것 네. 같다. 그래서 일정 기간 좀 기간에 대해서는 예전보다 속도에 대한 조절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네,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주는 속도 조절 가능성은 있겠지만 순환매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최근에 코스닥 쪽도 분위기가 좋잖아요. 코스닥도 계속해서 조금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가시는 걸까요? 네, 저는 코스닥은 일단은 900선까지는 좀 회복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근데 뭐 이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네. 종목별로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900선까지는 대부분의 업종과 종목들이 다 같이 연동돼서 올라오겠지만 네. 그때부터는 좀 차별화는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 기반에서 성장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수반되는 섹터는 지금 우리가 차트를 보면 뭐 61선, 121선 이렇게 장기 이평선을 아직 돌파해내지 못한 그렇죠. 종목들이 네. 많잖아요. 근데 그 종목들이 이제 차츰 돌파를 하려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돌파가 되고 더 힘을 받아서 가는, 그러니까 모멘텀이 확실하게 붙어준다고 하면 힘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더 갈 것이고, 그러지 못한 쪽은 다시 한번 좀 지수가 같이 연동돼서 올라왔지만 꺾일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지금은 다 같이 연동돼서 900선까지 가고 그 이후에는 좀 차별화된 모습으로 저는 900 이후로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 양시장이 같이 움직이는 게 좀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저는 이제 아직까지는 이런 의문도 드는데, 왜냐하면 지금 코스닥은 개인들이 수급이 좀 이끄는 네. 것 같고 또 코스피는 앞서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과 기관이잖아요. 괜찮겠습니까? 일단 양쪽이 다 가는 게 사실 베스트인데 그거는 우리의 기대이지 사실 그거를 충족시켜주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 제가 봤던 특징은 오늘 코스피 지수가 올라왔는데 사실 하락 종목 수가 훨씬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지수 자체도 긍정적으로 보기는 하지만 네. 우리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지수도 체크는 해야겠지만, 그리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이제 종목단을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의 이 흐름이 뭐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간다라고 제가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네. 최근의 모습과는 확실히 좀 차별화된 모습들도 나타났기 때문에 저는 좀 종목별 차별화 장세로 지수는 좀 끌고 갈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시장을 오래 보셔서 알겠지만 요즘에 우리나라 증시가 도파민이 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도파민 중독이 굉장히 이게 상당한 건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 영향력이 축소가 되니까 이제 코스피보다는 나는 코스닥에서 내 레버리지 도파민 충족할래. 이러한 심리가 계속되면 900선 돌파도 그냥 계속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도 코스닥도. 좀 비슷한 게 네. 제가 7월 30일 이후부터 ETF 관련돼서 수익률을 매일 체크를 하거든요. 네. 근데 ETF 자금이 7월 30일 다음 딱 시작하는 8월 3일에 가장 많이 ETF 자금 쏠린 게 코스닥 레버리지 ETF였어요. 네. 근데 이 상위권을 다 거의 코스닥 쪽이 다 차지를 네. 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은 항상 변동성을 원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변동성을 이미 보신 투자자분들은 쉽게 못 그걸 끊죠, 이거. 네. 끊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일부 투자자분들은 미국의 이제 세배 레버리지 네. 쪽으로도 많이 눈을 돌리셨고, 또 그게 아니신 분들은 지금 레버리지 쪽으로 코스닥 쪽으로 집중을 많이 하고 계시는 모습인데, 저도 아까 신용 잔고가 좀 늘어나고 있는 게 바닥권에서는 촉매 역할을 사실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점 부근에선 신용 잔고가 반대 매매 물량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코스닥 시장은 워낙 많이 빠져 있기 네.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서의 신용은 촉매의 역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신용을 사용하자라는 네. 느낌은 아니고요. 이제 수급적으로 봤을 때 그런 역할적인 부분들은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통 근데 저도 나름 지금 궁금해진 게 사람들이 신용을 쓰거나 레버리지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한번 크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복구 심리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복구하려고. 네, 그러니까 네. 한번 분명히 수익을 보시기는 하셨을 거예요. 네네네.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처음에 네.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ETF 나왔을 때 제 주변에도 음, 대단하다. 이거 너무, 왜냐면 그때 굉장히 강렬했을 때
시장에 상장이 되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이미 한 번에 뭔가 수익을 맛보신 분들이 아 이거를 했을 때 그 엄청난 파급력이 있다라는 네. 것을 느끼셨고 그 이후에 물론 상처를 많이 받으셨지만 이 내 쓰러진 계좌를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는 네. 이 방법이 가장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실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네. 그래서 그 선택지가 맞다라고는 생각하진 않지만 또 왜 사람이 또 한 번의 실수를 해도 또 반복을 하게 네, 되는 그렇죠. 것처럼 네. 좀 비슷한 심리가 아닐까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AI 반도체 쪽으로 시선을 좀 옮겨봐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시총 비중이 워낙에 크니까 두 종목이 다시 동시에 조정을 받지 않을까? 혹시 오른다면 전고점까지도 올라올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의견 대표님? 사실 전고점이 아직까지는 꽤 많이 남았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네. 저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AI 관련돼서 뭐 수요가 여전하다, 뭐 LTA 장기 계약 체결이 네. 결국에는 안전성을 마련해 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이미 좀 많이 겪었던 부분이고 주주환원 관련돼서도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이게 기대치가 또 높아졌고 네. 다들 여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세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들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나온 소식들 중에서 이제 싱가포르 국부펀드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사들일 수 있다. 물론 이게 네. 확인된 거는 아니기는 해요. 시기라든지 뭐 금액이라든지 이런 건 확인은 되진 않았지만 이런 움직임과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AI 수요 관련돼서 책정을 했을 때 그리고 기준점을 맞췄을 때 항상 하이퍼스케일러들 위주로 좀 초점을 많이 맞춰서 뭔가 수치를 계산하고 이것도 예측이긴 하지만 그랬던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갈수록 저는 AI에 대한 이 채택 흐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소버린 AI 쪽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당장은 어떻게 예측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물론 나오기는 했어요. 이야기가 지금 소버린 네. AI 쪽으로 해서 중동 쪽에서도 지금 SK 하이닉스와 뭐 여러 가지 접촉을 하고 있다. 뭐 삼성전자와 만나고 있다.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에 대한 확장 흐름이라던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이퍼스케일러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계속 좀 불편해하는 게 자금 조달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막 CDS 프리미엄도 올라가고 있고. 네네. 네네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항상 고민을 해봤을 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AI 인프라의 확장 국면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근데 이런 잉여현금 흐름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탄탄하고 안정적이고 그리고 또 앞으로의 이런 확장성이나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없어서는 안 된 기술력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물론 미국 쪽에서 혹시라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네. 벌어들이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제동을 걸게 되거나 네. 아니면 또 시장에서는 또 너무 증설에 대한 부분을 속도를 좀 붙이다 보니까 이게 좀 부담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런 지금 시장이 우려하는 요소마다를 채워줄 수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상당히 역할을 좀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속도는 늦을 것 같아요. 지난번보다는. 왜냐하면 네. 그때는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의 그 자금력으로 엄청나게 맞죠. 밀어 올렸기 때문에 그만큼의 자금력이 다시 들어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는 보는데 왜냐하면 기관과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마다 성과를 내야 되는 쪽이다 보니까 이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측면만 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진짜 비중이 차면 팔아야 되는 부분들도 그렇죠. 발생할 네. 수 있고 리밸런싱 과정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고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게 없이 그때 당시만 해도 진짜 화수분처럼 계속적으로 그렇죠. 자금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젠 그런 자금이 계속 들어오기에는 좀 한정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속도적인 부분들은 조절이 될 수 있다. 다만 저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들도 요즘에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이게 또 호재성 재료들이 나오면 언제 그랬는 듯이 다들 또 그 몰려가잖아요. 네. 최근에 나왔던 약간 이제 그 흥미로운 이야기가 엔비디아가 이제 월스트리트랑 합심해가지고 5천억 달러 약간의 뭐 AI 투자를 위한 금융 동맹 이 구축을 하겠다라는 소식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호재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얘네 돌려막기 한다. 약간 그 악재성 재료를 봐야 될까요? 아까 잠깐 차트에도 나왔는데 요즘에 엔비디아 주가도 그렇고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도 주가도 그렇고 이들의 주가랑 CDS 프리미엄이랑 괴리가 좀 많이 맞아요. 벌어졌는데 시장에서도 지금 둘 중 하나는 좀 잘못됐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현상들 조금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게 지금 월가에서도 계속 왔다 갔다 좀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관련돼서 지금 금융 플랫폼 쪽으로 이제는 뭐 중개까지 한다. 네. 막 처음에 이 얘기가 나오면서 첫날은 굉장히 불편해했었어요. 자금 조달에 대해서 이런 방식을 채택한 부분에 있어서. 근데 어저께 시장이 평가하는 부분들 그리고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이런 쪽에서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처음에 보증을 서주고 이제 지분 투자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의 지분 투자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엔 돌려막기 하는 거다. 본인들의 GPU를 계속적으로 구매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만든다. 근데 이 구조가 결국 한쪽에서 좀 무너지게 되면 네. 도미노 형식으로 피해를 볼 수가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의 우려가 있었는데 이제는 금융 플랫폼까지 껴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걸 첫날에는 좀 불편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저께 평가가 어떻게 나왔냐면 결국 엔비디아가 떠안을 수 있는 이런 부담들 이런 것들이 다소 축소가 되고 그리고 그 이슈가 나왔을 때 거기에 우리가 알만한 회사들이 다 있잖아요. 뭐 네. 블랙록도 있고 KKR도 있고 네. 브룩필드도 있고 네, 많이 있죠. 있는데 네. 그들의 그 주가 흐름이라던가 이제 관련된 금융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시장은 엔비디아가 이제 갖고 있는 이런 부담감이 좀 줄어들고 예전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때 그 닷컴 버블 시절에도 비슷한 부분이 네, 있었더라고요. 맞습니다. 한 네. 기업이 자금에 대한 조달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광통신 장비를 좀 쓰게끔 만들려고 이렇게 이런 비슷한 형식을 가져갔는데 그때는 결국에는 안 좋은 결과가 네. 나왔죠. 다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부채로 떠안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은 수요가 막대하고 지금은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 구간에 있는 가운데 이런 금융 플랫폼들까지 같이 얹어서서 투자들을 또 하게 자금 조달을 수월하게 만들 수 있게 하는 건 이게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SEC에서도 규제를 좀 풀어줬더라고요. 그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네. 원래는 이제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 돈을 막 빌려주다 보니까 네. 이게 잘못돼서 그 부채가 나중에 또 비슷한 부분이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던 것 때문에 지금 돈을 빌려주는 거에 있어서도 실물 자산으로 원래 데이터 센터를 취급을 안 하다가 이제는 실물 자산으로 취급을 하면서 어떤 규제적인 부분들을 많이 완화시키고 데이터 센터를 빠르게 자금 조달을 해서 지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현상들. 그래서 이게 결국 저는 정부랑도 좀 엮여서 국가가 이제 전략적인 그쵸. 산업으로 키우려고 네. 하는 거구나. 그래서 금융 플랫폼까지 끼게 만들고 SSG 규제도 풀어주면서 국가에서 지금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돈을 투자하지 않으면 사실 자금력 그리고 전력 이쪽은 중국 쪽이 훨씬 좀 강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와 관련돼서 그 부분을 좀 채우기 위해서 그 부분을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좀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앞으로 수요가 흔들리면은 이것도 문제가 될 수 네. 있겠고 네. 또 시장이 이거를 평가를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계속적으로 손바닥 네. 뒤집기처럼 바뀌기는 하지만 지금 시기에서는 좀 긍정적인 평가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5천억 달러라는 금액 자체가 너무 커서 네. 시장의 우려를 좀 사는 네.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이 같은 금융 순환 논란, 이게 AI 거품 우려를 낳고 이게 또 반도체, 국내 반도체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좀 어떠신가요? 우려는 있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근데 제가 아까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10년물 국채 금리도 좀 빠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CPI 같은 경우에도 물론 여기저기 의견은 다 다르기는 해서 이것저것 봐도 물론 어떻게 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난달 같은 경우에도 코어 CPI가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더 낮게 나와서 시장의 분위기가 그때 저도 계속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미증시가 분위기가 확 살아나는 거를 지난달에도 봤었는데 이번 달에도 비슷한 현상이 만약에 나와주고 그리고 그렇게 돼서 금리 동결 쪽으로의 방향성이 좀 많이 잡혀가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그렇게 돼서 지금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들의 우려가 조금이라도 좀 많이 사그라들거나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매크로적인 환경들도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 뭐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중간 선거 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미뤄봤을 때는 우려가 아예 안 된다고는 할 수 없겠죠. 계속 마음 한구석에 우려에 대한 부분들은 가져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우호적인 쪽으로 계속 방향성은 저는 잡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매크로 들어서 상으로는 네. 네, 그래서 저는 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게 답이 없는 그 질문이긴 한데 네.
지금 그 우리나라 반도체나 그 국내외 반도체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데가 있고 오히려 더 올리는 데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의견이 너무나도 심하더라고요. 이거는 좀 어떤 현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투자자들도 어디 증권사 보면은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만 200만 원대인데 어떤 데 300만 원대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따라가야 될까요?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 상향만 하다가 네네. 갑작스럽게 이렇게 갈리는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혼돈이 많이 되실 것 같기는 한데 그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네. 결국에는 다 매수 의견을 주기는 하거든요. 매수 의견을 주고 있고 결국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우려를 하는 부분은 저는 좀 없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 리포트를 봐도 그렇고 결국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계속 비슷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재료와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해석은 계속 좀 달라지고 있긴 하지만 만약에 목표 주가를 내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진짜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만한 것은 사실 없었다라고 보고 있고 중국 관련돼서 이야기를 한 쪽도 있었어요. 근데 중국 관련돼서도 물론 앞으로 나아가면서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기술적으로는 좀 아직도 뒤처져 있다라는 네.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그 내용적인 부분들이 크게 우려할 상황이 없었고 다 투자 의견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을 줬기 때문에 네. 저는 그게 좀 이상해 보였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또 실적 발표 날 주가가 빠지니까 리포트들이 좀 나오기도 했었던 그러니까 것 주가 같아요. 보고서 약간 목표 주가를 네. 내리고 이런 것들도 있었나 보네요. 네. 기리율 문제라든지. 네.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부분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 안에서 우리가 이 부분은 진짜 우려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네. 만한 건 좀 없었고 최근에 그 반도체 겨울이 온다.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 안에서도 북미 쪽 애널리스트 그리고 약간 뭐 홍콩에서 네. 소식을 듣고 쓰는 그 쇼 킴이라는 그 네, 유명하시죠. 네. 그분이 반도체 겨울이 온다라고 했던 분인데 이번에 반도체가 매수 타이밍이 좀 저점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안에서 내용을 살펴보면 주주환원을 이야기하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주환원 이야기하면서 지금은 굉장히 좀 투자에 대해서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어떤 애널리스트 말을 다 선호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결국 좋기 때문에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땐 반도체 업황과 반도체에 관련돼서는 여전히 좋기 때문에 그런 시각들이 좀 존재를, 그러니까 새로운 모멘텀을 계속 네. 시장에서 찾아 나서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향의 리포트를 뭐 등한시하고 네. 무조건 상향 리포트만 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봤을 때 크게 새롭게 문제가 되는 내용이 아니라고 한다면 흔들리지 않는 게 전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투자자들의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만들어내려면 주주 환원이 요즘에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좀 정말로 할 거라고 좀 보고 계세요? 주주 환원이요? 네, 저는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조금 시장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 걱정돼요. 주주 환원 네. 발표가 늦어질수록 금액도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네. 이번에 삼성전자 이제 200조 최대 200조까지 나왔고 200조면은 와 이거 처음 보는 숫자니까. 네, 네. 엄청난 숫자고 시장의 기대가 점차적으로 높아져서 사실 기업에서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네. 드는데 원래는 애초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주가 흔들렸을 때 뭐 연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SK 하이닉스가 375원 물론 성에는 안 차요. 네. 너무 성에는 안 차지만 네. 375원 이야기하면서 네. 이제 3분기 중에 네,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시장의 이런 분위기들을 좀 읽고 있는 게 아닌가란 개인적인 생각도 들었어요. 물론 이 큰 기업이 시장의 분위기에 뭐 따라갈 것이다라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에 소통하는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서 주주환원 관련돼서 이것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근데 플러스적인 요소로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주가에 대한 뭔가 좋은 건 알지만 촉매적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그동안 좋다 했던 내용들이 이미 다 노출이 됐던 네. 부분이어서 이 기업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고 이제는 아예 또 주주환원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면 외국계 자금이라던가 이런 쪽이 더 활발하게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대를 너무 높게 가지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저는 주가에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주주 환원을 이번 달 안에 한다라고 치면은 또 반대로 그 이상의 것을 또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주 환원 다음에 너네 뭐 우리한테 보여줄래? 이런 식으로 투자자들이 생각할까 봐 그것도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머리가 좀 아플 것 같은데 네. 사실 노조 문제도 지금 네, 맞습니다. 양사가 같이 좀 노조를 이제 같이 진행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와서 그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시장은 워낙 눈높이가 높아져 있다 보니까 계속 새로운 거를 원하게 될 거는 될 네.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어쨌든 뭐 지금 싱가포르 국부펀드 네, 이야기라던가 이런 새로운 재료죠. 새로운 네, 재료가 시장은 나와줘야 그렇죠.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결국 시간이 지나서 숫자로 계속해서 보여주는 쪽이다 보니 그리고 수요가 계속 넘쳐나는 쪽이다 보니 저는 지금은 긍정적인 시각을 철회하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시장의 긍정적인 신호를 좀 많이 읽으시는 것 같은데 혹시 좀 우려스러운 변수를 꼽으신다면 어떤 것들 보고 계십니까? 우려스러운 변수는 이제 최근 시장을 보면 네. 약간 거래 대금이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이 올라갈 때도 그랬고 코스피 시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하루의 거래량 거래 대금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라는 부분들 물론 이 안에서도 저는 좀 긍정적인 요소를 찾으려고 하기는 네.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자금력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지금은 살짝 정체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살짝 우려는 되기는 해요. 우려는 되는데 아까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은 또 올라가면 새로운 자금력이 또 들어오기도 어디서든 돈 끌어서 왔다 네. 오겠죠. 네,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7월 달에 너무 과도하게 빠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8월 한 달은 물론 뭐 8월 한 달, 그러니까 우리가 8월 한 달만 보고 투자하는 건 아니죠. 9월, 10월 계속적으로 시장은 체크는 해야겠지만 지금 7월 달에 과도한 하락에 따른 뭐 반발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도 고려를 했을 때는 8월 달은 너무 우려에 대한 부분들만 보시기보다는 좀 시장의 긍정적인 요소들을 찾아보려고 하시는 한 달로 삼으셔도 나쁘진 않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8월만 놓고 봐도 일단 회복은 계속 될 수 있다. 네. 라고 좀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혹시 눈여겨보고 계신 섹터가 있으시다면 함께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결국에는 투자 전략은 저는 올해 상반기 때 굉장히 시세가 강했던 쪽, 그러니까 한 해가 시작이 될 때 보통 우리가 이 산업이 이제 앞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발전을 할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쪽들이 있잖아요. 근데 결국 AI라는 키워드에 좀 맞물려 있는 쪽인 것 같습니다. 에너지 섹터랑 그다음에 피지컬 AI 쪽, 그러니까 로봇 쪽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전력 관련돼서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많이 네. 나오죠. 증설과 함께. 그래서 AI 인프라 수혜주들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이 저는 좀 특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실적이 잘 나오는데 그 실적이 잘 나오는 게 다 같이 좀 잘 나오는 시기에 맞물리는 네. 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건설이라고 한다면 한두 기업이 잘 나온 게 아니라 다 다 같이 같이 잘 나오는데 화장품도 1분기까지는 좀 기업별로 엇갈렸거든요. 근데 2분기 때부터 다 같이 좀 군단으로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시기가 트리거적으로 좀 작용을 해서 3분기, 4분기 때도 실적 기대감을 좀 키워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코스닥 쪽에서 실적 발표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 같이 좀 기업들이 실적이 올라오는 쪽, 이쪽도 저는 집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똑순이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목소리도 굉장히 명쾌해서 좋다라는 네. 의견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우리 이지은 대표님을 조금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저희한테 있는 거죠? 네, 있습니다. 네.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네, 연합도 제가 아카데미를 오픈을 했어요. 네, 그래서 네. 거기서 장 전부터 장 마감까지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네. 나눠드리고 있고 또 종목에 대한 리포트를 분석해 드리면서 네. 제가 또 얼마 전에 한국콜마 또 분석도 네, 해드렸는데 네. 그런 여러 가지 또 좋은 인사이트 나눠볼 수 있는 네. 기회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지은 대표의 명쾌한 주도주 분석을 함께 하실 수 있는데 댓글 상단 신청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지은 이지스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